오늘 조지아주 전역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지아주의 개정선거법 SB202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또 다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혼잡 없이 한산했으며 가끔씩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들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인들도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뒤 인증샷을 SNS에 올리거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단체 카톡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놀크로스 시청에 마련된 투표소. 놀크로스시 선거를 알리는 편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시장과 시의원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둘루스 시청에 마련된 투표소. 투표를 하러 가는 유권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인의 경우 브루케이븐 시의원의 존 박 의원이 3선에 도전합니다. 이번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으며 애틀랜타시의 경우 오후 8시에 마감됐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이번 선거는 지난 회기 입법을 마친 개정선거법 SB202에 따라 총 투표 수를 투표 당일 오후 10시까지 발표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나 단체가 투표를 위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오후 5시 이전에 행사한 투표는 인정받지 못하며 5시 이후에는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면 정해진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단 없이 개표가 진행, 마감되어야 하며 모든 우편 투표는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개표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사회 인프라 투자 예산안을 절반으로 줄여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이번 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관련 법안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회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과 일부 중도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지난 28일 당초 3조 5천억 달러 규모였던 예산안을 대폭 줄여 제시했습니다. 새로 제시된 예산안 규모는 1조 7,500억 달러입니다. It's a framework that will create millions of jobs, grow the economy, invest in our nation and our people, turn the climate crisis into an opportunity and put us on a path not only to compete but to win the economic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against China and every other major country in the world. 예산 규모가 줄어들자 기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됐던 세제도 전반적으로 개편됐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매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최소 15%로 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3,250억 달러를 더 거둘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21%로 15%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지만 각종 공세와 감면 혜택 등을 이용해 실제로 내는 세율인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는 대기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에서 대기업 증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백악관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를 각국에서 입법화하면 추가로 3,500억 달러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조항에서는 부자들을 더욱 공격적으로 겨냥했던 이전의 많은 조처가 빠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감세를 되돌려놓겠다던 바이든의 주요 공약이 생략됐다며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편된 조항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에게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이번 개편에서 세수를 증가시키고 적자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경기 소식입니다.
휴스턴에서 펼쳐지고 있는 6차전 관전 포인트를 신다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아쉽게도 홈 경기에서 월드 시리즈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로 2일 휴스턴에서 6차전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브레이브스는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는데 1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2일 저녁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휴스턴 아스트로스와 미닛메이드 파크에서 6차전 경기를 치를 예정이며 스탠딩룸 티켓은 $340입니다. 야외 좌석은 $390로 티켓 가격이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애틀랜타 선발 투수인 맥스 프리드는 정규 시즌 동안 14승 7패를 거뒀고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의 1차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LA 다저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상대로 한 2차전에서는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안정을 취해 10명의 타자를 아웃시켰습니다. 하지만 5이닝 동안 7안타 6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 후보로 유력한 가르시아는 애스트로스와의 경기를 통해 사흘간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신다윤입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11,700여 대를 리콜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콜 사유는 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전방 충돌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긴급 제동 장치가 갑자기 활성화되는 등 주행 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콜 대상은 2017년부터 판매된 모델 X3와 2020년부터 판매된 모델 Y 중 지난달 23일 테슬라가 배포한 완전 자율주행 베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조속한 시일 안에 직원 100명 이상인 민간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다면 퇴사하겠다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1월 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685만 5,318명, 누적 사망자는 76만 7,59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8만 39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91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6만 6,216명, 누적 사망자는 24,9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7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5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2,189명, 누적 사망자는 1,373명입니다. 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9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1,587명, 누적 사망자는 1,64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서 민주평통 서울광진구 협의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자매 결연식이 애틀랜타 협의회와 광진구 협의회가 사업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이끄는 국내외 대표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김형률 회장은 각 자문위원이 일상생활에서 평화 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 협력과 교류를 이어갈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국적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업 야후가 중국에서 철수 결정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야후 측은 중국 내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인터넷 통제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사용자의 권리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야후는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검열에 의해 대부분의 서비스가 차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철수 선언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 1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정부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본격화했습니다. 세계 부자 1위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 전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세계적인 부호들을 겨냥해 60억 달러 기부를 제안한 데 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머스크는 트윗에서 만약 유엔이 60억 달러로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테슬라 주식을 당장 팔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기부는 오픈소스 회계로 대중이 정확히 돈의 용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60억 달러는 머스크 재산의 약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